뇌의 생김새 부분은 전체적인 중추신경계통 편의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따로따로 한 부분씩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이어져 있는 거라서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과 연결성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뇌의 생김새 요 부분은 전체적인 거를 공부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중추신경계가,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뇌에 그러면 머리뼈 안에 들어가 있는 중추신경계통 부분들을 전부 다 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큰 뇌도 있고 뒤쪽에 작은 뇌도 있고 중간에 뇌줄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연결성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따로따로 공부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 공부가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뇌 외형에 대한 거를,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 번씩 얘기를 해 주면 나중에 다른 부분을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합니다.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 오늘은 이 뇌 생김새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서 따져 볼 겁니다. 군데군데 되게 복잡한 이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몇 가지 원칙적인 거를 잡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의학 용어에 대한 것만 잘 알고 있으면 이름 붙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구나를 아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대신에 이제 의학 용어를 잘 모르면 다시 또 외워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전에 공부했던 의학 용어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뇌, 특히 이제 되뇌든 손에든 두 개입니다. 두 개. 왼쪽, 오른쪽 두 개, 양쪽에 한 덩어리씩 두 덩어리입니다. 두 덩어리인데, 두 덩어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그림에서 보기에 이쪽 약간 둥글둥글한 부분이 앞쪽이고 요렇게 각져 있는 부분이 뒤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경해부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뇌가 이쪽이 앞쪽인지 뒤쪽인지, 어디를 자르고 보고 있는지, 옆에서 본 건지 또는 왼쪽 뇌를 보고 있는지 안쪽인지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그림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고, 이쪽 덩어리 두 덩어리가 이렇게 있죠. 왼쪽 덩어리 한쪽, 오른쪽 덩어리가 있는데, 이 두 덩어리를 보니까 중간에 깊게 패여 있는 주름이 있어요. 주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어. 그래서 이거를 틈새라고 하며, 틈새. 앞에서 뒤로 세로 방향으로 깊은 주름, 틈새가 있더라 해서 틈새는 의학용어로 fissure라고 하고, longitudinal은 세로 방향, 그래서 되뇌, 세로, 틈새. 자, 되뇌, 세로, 틈새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뇌랑 오른쪽 뇌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하고 있더라.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지배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왼쪽 뇌, 오른쪽 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뇌들보, corpus callosum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도 같이 알기 바라요. 뇌들보. 아마 대들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대들보. 집을 짓게 되면 천정 내려앉지 말라고 이렇게 받쳐주는 하나의 받침목이 있습니다. 그걸 대들보라고 하는데, 여기 뇌를 양쪽으로 이어주면서 뭐 아래 위로 받치고 있더라, 그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뇌들보, 콜퍼스 칼로줌이란 말을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조고요. 뇌들보를 찾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기에 되뇌,
그래서 되뇌를 보니까 엄청나게 주름이 많아요. 주름이 볼록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볼록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요렇게 마치 옆에서 보기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보입니다. 이 주름은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변이가 심하게 있습니다. 비스무리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쭈글쭈글한 모양과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는 이랑, 자이로스, 또 이랑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자이라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서커스, 고랑, 또 복수형으로 이거를 또 썰카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주름이 자글자글 이렇게 되어 있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이랑, 튀어나와 있으면 이랑, 들어가 있으면 고랑이라고 얘기하고, 뇌를 딱 꺼내 봤을 때 우리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보이겠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는 뇌 표면을 보게 되면 튀어나온 이랑 부분보다는 들어가 있는 고랑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뇌를 매끈매끈하게 요렇게 안 만들고 요걸 이렇게 주름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뇌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처리를 해주는 부분인데, 뇌에서 처리되는 부분은 껍데기 부분, 뇌 표층, 이거를 겉질이라고 그래요. 겉질. 뇌를 쫙 잘라보면 쪼글쪼글한데 요 겉질, 여기에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보여요. 회색질이에요. 여기서 모든 정보가 다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는 얘기는 이랑 고랑이 있는 이유는 이 대뇌 겉질, 껍데기 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것처럼 주름이 보이죠. 근데 이제 치매 환자분들 보게 되면 여기 주름에 이게 틈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주름이 요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름이 요렇게 틈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얘기는 되뇌 겉질 부분이 많이 없어져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되뇌에서 정보를 처리해 주고 기억에 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랑, 들어가 있는 부분을 고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이랑과 고랑, 서커스, 자이로스 이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왼쪽 뇌, 오른쪽 뇌도 똑같지 않고 차이가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쭈글쭈글하고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편의상 공부하기 편하게 뇌를 네 구역,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요. 이거를 부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엽이라고 부릅니다. 롭이라고 불러요. 뇌는 네 가지 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한 번에 그냥 다 공부를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네 개를 따로따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하겠죠. 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네 개의 부분이 있는데, 네 개의 롭이 있는데, 그 롭마다 기능이 달라요. 주요 기능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4개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앞쪽 부분은 이마 쪽에 있다 해서 프론탈 롭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론탈 롭이라고 하고, 중간 부분에 있는 거 마루처럼 넓다 해서 마루 옆 파리에탈 롭이라고 하고요. 뒤쪽 끄트머리에 뒤통수 옆 그래서 옥시피탈 롭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옆쪽에 관자 옆 템포랄 롭 이렇게 굳이 4개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여부로 나누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각각의 주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4개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편하더라. 자, 이마엽의 기능은 운동이에요, 운동. 모터입니다, 모터. 마루엽의 기능은 감각입니다. 센소리예요, 센소리. 그리고 뒤통수엽의 기능은 시각이에요, 시각. 비전이에요, 비전. 그리고 관저엽의 기능은 청각입니다, 청각. 오디토리입니다. 자, 이게 대표 기능입니다. 자, 요거는 딱 여기서 외우세요. 이마엽은 무조건 운동이다. 이마엽은 무조건 운동이다. 그리고 마루엽은 무조건 감각이다. 그리고 뒤통수엽은 무조건 시각이다. 시각. 그리고 관자엽은 무조건 청각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하나씩 딱 간단하게 외우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딱 대표적인 기능을 한 개씩 무조건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이 책에서 보기에 이 뇌는 왼쪽 오른쪽 뇌가 두 덩어리가 있는데 한 덩어리씩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왼쪽 뇌일까요? 오른쪽 뇌일까요? 자,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게 앞쪽 안테리어, 이렇게 각진 부분이 뒤쪽 포스테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뇌는 모두 네 가지로 엽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마엽은 무조건 운동, 마루엽, 파리에토는 무조건 감각, 뒤통수엽은 시각, 관자엽은 청각,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해부학적으로 기준되어져 있을 거잖아요. 자, 지금 해부학적 기준에 대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냥 막 마음대로 여기는 이마, 여기는 마루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가지고 이 경계 앞쪽은 이마, 뒤에는 마루, 옆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뇌를 옆에서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썰커스, 고랑이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그려진 겁니다. 실제 뇌에서는 참 이게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원칙만 알면 됩니다. 중간 부분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주름이 3개가 있어요. 고랑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가운데가 중심 고랑이겠죠.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중심 고랑을 앞쪽으로 이렇게가 이마엽이 되는 겁니다. 요만큼이 이마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고랑 뒤쪽이 마루엽인데 마루엽이랑 뒤통수엽이랑 관자엽에 대한 경계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리고 뇌를 옆에서 보기에 이렇게 건투 글로브를 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옆에서 보기에 약간은 주름인데 좀 깊은 주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 되는 주름, 이거를 가쪽 고랑 또는 가쪽 틈새라고 쓴 책들도 있습니다. 피셔, 라테랄 피셔라고 하는 데도 있고 라테랄 서커스, 어쨌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끄트머리 다 점을 딱 찍고, 그리고 뒤통수 옆쪽을 보니까 바로 위쪽에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하나의 고랑이 있어요. 이거는 바깥쪽에서 볼 때는 그닥 아주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안쪽에서 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이게 자국 정도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마루엽이랑 뒤통수엽 사이에 있는 고랑이다라고 해서 파리에토 옥시피탈 서커스라고 합니다. 요거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그리고 뒤통수의 앞쪽에 굉장히 푹 들어가 있는 칼로 이렇게 깎아지른 것처럼 깊게 들어가 있는 패여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나취, 폐힘이라고 하는데 뒤통수옆 앞쪽에 있는 폐힘이다 해서 프리가 앞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리 옥시피탈 나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두 개를 쭉 이으면 여기가 뒤통수엽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뒤통수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 뒤통수엽 고랑을 쫙 이은 거 정 가운데랑 아까 라테랄 서커스 가쪽 고랑 끄트머리를 쫙 이으면 여기가 관자엽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마루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책에도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야, 다시 정리할게요. 중요한 겁니다. 뇌는 왼쪽, 오른쪽 두 덩어리인데 각각 앞쪽 부분을 이마엽이라고 하고 뒤쪽 부분을 마루엽이라고 합니다. 이마엽이랑 마루엽 그 경계는 중심고랑이 되고 맨 뒤쪽에는 뒤통수엽, 그리고 옆쪽에는 관자엽 해서 이마엽의 주요 기능은 운동입니다. 운동이고 마루엽의 주요 기능은 감각이 되겠습니다. 감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마엽이랑 마루엽을 경계 짓는 고랑, 이거는 중심고랑이라고 합니다. 중심고랑이라고 하고 또 앞쪽에 이렇게 내려오는 고랑이 하나 있겠죠. 또 뒤에서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중심고랑이고 그러면 요것도 요 고랑도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요것도 이름이 있겠죠. 중심고랑 앞쪽에 있는 고랑에서 프리 센트럴 중심 앞 고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포스트 센트럴 중심 뒤 고랑 이름 붙이는 거는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서커스가 3개가 있고 그러면 중간에 여기는 자이로스 2랑이라고 하잖아요. 2랑. 그럼 요 2랑도 이름을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중심 고랑 앞에 있기 때문에 프리 센트럴 자이로스 요렇게 이름 붙이면 됩니다. 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스트 센트럴 자이로스 이름 붙이면 되겠죠. 이름 붙이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학 용어만 잘 알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중심 앞이랑 여기에 있는 뇌세포들이 운동을 담당합니다. 모토를 담당해요. 여기 뒤에 중심 뒤랑 여기는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감각 중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중추는 이마엽에 있는 거고요. 감각 중추는 마루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뒤통수엽의 기능은 시각이었잖아요. 시각 중추는 뒤통수엽에 있고요. 겉으로는 안 보이고 이 안쪽에서 봤을 때 있고요. 청각 중추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관자엽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구역 옆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옆마다 대표 기능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뇌의 기능을 지도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기능적 국제화라고 해서 functional localization이라고 하면 로컬은 부분적으로 나누는 걸 localiz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만큼 되는 부분이 운동 중추, 요만큼은 움직임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 요 뒷부분이 모든 감각 중추가 되고 요 안쪽 부분이 시각, 그리고 이쪽에 청각이 있고요. 언어장애, 이렇게 다 이게 정해져 있고 다 알아냈습니다. 실험적으로 다 알아내서 이게 Functional Localization, 다시 말해서 뇌 기능 지도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특정한 기능을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지도처럼 그려놓은 거를 기능적 국제화라고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를 그려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200몇 가지로 이게 부분적으로 나눠놓은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주로 갖다 쓰는 거는 브로드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를 갖다 씁니다. 이분은 뇌의 기능적인 지도를 47개로 딱 세부를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브로드만 영역 몇 번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편의상 색깔별로 보여주고 있고 구역, 구역, 구역해서 1 번부터 47번 구역까지 알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쪽 부분을 이마옆이라고 했고 뒤에 부분을 마루옆, 이마옆과 마루옆을 이루는 경계는 중심고랑입니다. 사실 중심고랑이 끄트머리까지는 오지 않고요. 여기까지 딱 끝나 있습니다. 그냥 이만큼 더 이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를 관자옆, 뒤에 있는 거를 뒤통수옆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마옆은 운동 그냥 여기서 다 외워버리세요. 마루옆은 감각, 감각이 중추, 뒤통수엽은 시각이고요. 관자엽은 청각, 중추가 있더라. 요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뇌섬엽. 이거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섬은 외짝에 떨어져 있는 데를 우리는 섬이라고 하잖아요. 뇌에서는 어떤 부분을 섬이라고 그럴까? 여기서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요거 가쪽 고랑이 딱 들러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덮고 뭔가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잘라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가 가쪽 고랑이 요렇게 보이는 거고요.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어요. 덮고 있고 안쪽에 요 부분이 겉으로는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 벌려야 돼요. 이렇게 벌리면 이 부분에 쭈글쭈글한 게 안쪽에 숨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뇌섬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뇌섬 인슐라라고 하는 부분은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덮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이거를 이렇게 벌리고 오면 안쪽이 드러납니다. 뇌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레엽은 가쪽에서는 안 보여요. 이거를 후딱 돌려갖고 안쪽에서 봤을 때 가운데 부분을 뺑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엽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둘레엽에 대한 거는 한 챕터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실제 사람 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쪽 고랑, 저희 중심 고랑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가쪽 고랑은 항상 찾기가 쉬워요. 가쪽 고랑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가쪽 고랑은 옆에서 보기에 그냥 푹 들어가 있어요.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테랄 서커스 또는 피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아까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서커스가 3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하나 있고 요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하나 있고 요 앞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하나가 있죠. 딱 3개밖에 없어요. 요 3개만 딱 찾으면 됩니다.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3개를 찾게 되면 가운데 있는 거 요게 가쪽 고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운동중추, 여기는 감각중추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찾아보면 요만큼은 이마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마루 뒤통수 썰커스 자국이 보이고 나취, 뒤통수 앞 나취가 보이죠. 이렇게 쭉 연결하면 여기가 뒤통수엽이 됩니다. 여기는 이마엽이 되고 그리고 끄트머리에서부터 가운데까지 쭉 연결하는 거 여기가 마루엽, 관자엽 요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고랑 앞쪽에 요렇게 있는 거 이거를 중심 앞 고랑 그리고 뒤에서 요렇게 있는 거 이거를 중심 뒤 고랑 고랑이 3개니까 중간에 있는 이랑은 2개죠. 여기를 중심 앞 이랑 여기를 중심 뒤 이랑 해서 중심 앞 이랑은 운동 중추 중심 뒤 이랑은 감각 중추. 자, 이런 정도는 지금 다 외우고 지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보기 싫죠? 보기 싫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이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의학 용어만 알게 되면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많지만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쭉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고랑, 중심, 요거는 분명히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중심 앞 고랑, 중심 뒤 고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쪽 고랑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고, 가쪽을 보니까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 앞 고랑, 중심 고랑 사이에 여기 이랑, 여기가 운동 중추, 여기는 감각 중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쪽 고랑을 쭉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쭉 올라간 게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쭉 이렇게 올라간 게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나무 가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가지란 말을 씁니다. 푹 패인 게 위로 앞쪽으로 가는 가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지, 뒤로 가는 가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세모나게 생겼다 해서 세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언어 중추가 되겠습니다. 언어 중추가 되는 거예요. 언어 중추. 여기가 다치게 되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가지, 오름가지, 뒤가지 이런 식의 거를 한 번에 다시 언급을 하는 거지요. 이마엽에 대한 것만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마엽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마엽의 기능은 모든 운동을 생각하세요. 움직임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이마엽에서 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언어 중추도 이마엽 쪽에 있습니다. 언어 중추를 가만히 보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앞쪽에 한 군데, 그리고 뒤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앞쪽은 방금 전에 말한 이마엽 쪽에 있는 언어 중추. 이마엽의 기능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자, 말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한 거를 내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소리 그러면 입술 모양, 입 모양, 혀 모양을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내지요. 입술과 혀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는 근육들이 운동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마엽에서 말하는 언어 중추는 이렇게 입술 모양, 혀 모양을 만들 때 쓰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마엽이 망가지게 되면, 이 언어 중추가 망가지게 되면 입 모양, 혀 모양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말을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운동 언어 중추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브로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브로카 영역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브로카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몇 가지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중심 고랑을 먼저 찾고요. 그리고 중심 앞 고랑을 찾고 중심 뒤 고랑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이렇게 여기가 바로 언어 중추라고 했고, 이마엽 쪽에서 보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주름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수평 방향으로 해서 이 주름 하나가 있고 이 주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 그리고 이거를 아래, 이마, 고랑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 이마, 고랑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마, 고랑을 이 두 개니까 위쪽에 있는 이랑 한 개, 중간치 이랑 한 개,
아래쪽 이랑 1 개 이렇게 3 개의 이랑이 존재하겠네요. 예 물론 이제 쭈글쭈글하고 계속 주름이 있고 이랑이 있지만 한꺼번에 놓고 봤을 때는 옆으로 쭉쭉 해서 위아래 이마 고랑이 있고 위, 중간, 아래 이랑이 이렇게 1 개씩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랑은 위, 여기는 중간, 여기는 아래, 이마, 이랑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게 단순화시켜서 공부를 하세요. 자 이마엽에는 수평으로 가고 있는 위 이마 이랑과 아래 이마 이랑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위, 중간, 아래 이마 고랑이 있더라. 해부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요렇게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능적인 거를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뇌를 옆에서 그려보면 요렇게 생겨 있지요. 그리고 요 안쪽에 뇌 섬엽이라고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보면 이쪽에서 덮어주는 거, 여기서 덮어주는 거, 여기서 덮어주는 거, 덮개가 요렇게 딱 위아래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딱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마 옆쪽에서 덮어주는 거를 이마 덮개라고 하고 마루 옆에 덮어주는 거 여기를 마루 덮개, 아래에서 덮어주는 거 이거를 관자 덮개라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섬엽은 덮개를 살짝 벌리면 안쪽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살짝 제끼고 나니까 안쪽에서 보여지는 쭈글쭈글한 뇌 부분들이 있더라. 마치 동떨어지는 섬처럼 보이더라 해서 섬, 인슐라, 섬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실제 뇌를 보게 되면 요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루엽입니다. 마루엽. 중심고랑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이마엽이죠. 이마엽. 여기가 이마엽입니다. 그리고 가쪽 고랑이 있고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해 놓고 요렇게 하면 여기가 마루엽이고 여기 관자엽, 뒤통수엽이 되겠죠. 중심고랑 뒤쪽에 있는 거 중심 뒤 고랑이 있고 중심 뒤 이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감각의 중추라고 그랬어요. 감각의. 자 그리고 마루엽에 보니까 굉장히 다른 것보다 좀 짙게 보이는 요런 식의 서커스가 하나 있어요. 이 서커스를 보니까 마루엽 안쪽에 있다 해서 마루 속고랑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이 딱 나눠집니다. 위쪽, 아래쪽. 그래서 위를 마루엽 안쪽에 있는 거 위, 옆. 마루엽 안쪽에 있는 거 아래쪽, 옆이라고 하는데 마루엽이 있으니까 마루엽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소엽, 롭이 아니라 로뷸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 마루 소엽, 아래쪽 마루 소엽 요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요렇게 이름 붙입니다. 자 그리고 딱 보니까 전체적으로 뇌 모양이 곤트 글로브처럼 요렇게 되어 있지요. 가쪽 고랑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보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되는 각, 여기 요 부분을 모이랑 각, 뭐가 각이라는 뜻입니다. 앵귤라 자이루스라고 하고 가쪽 고랑이 끝나는 끄트머리 여기를 가장자리라고 해서 가장자리 위쪽, 모서리 위쪽이랑 요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냥 모양 그대로 갖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모양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 외우지 말고 이렇게 모양을 갖다가 붙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랑과 고랑을 함부로 막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알기 쉽게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지금은 구조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자엽이에요. 관자엽. 이렇게 가쪽 고랑이 이렇게 있고 중심 고랑이 이렇게 있고 여기 딱 이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 여기가 마루옆, 뒤통수옆, 여기 관자엽이 됩니다. 관자엽을 보니까 또 수평 방향으로 푹 들어간 게 쭉 하나, 서커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위, 이것도 아래, 관자, 고랑 이름 붙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됩니다. 이 고랑이 두 개가 딱 가고 나니까 이쪽 위쪽에 있는 거 중간치,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관자 이랑이 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그냥 많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가로 관자 이랑 요 부분인데 여기는 아까 뇌 섬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마엽 또는 마루엽이 딱 덮어주고 있고 관자엽이 위로 덮어주고 있지요. 관자엽이 이 부분 덮어져서 잘 안 보이는 부분, 벌리면 드러나는 부분, 여기를 가로 관자 일항이라고 하고 거기에 청각 중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쪽에 살짝 덮여져 있는 부분, 여기가 청각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색칠하는데 여기 이 부분을 우리는 아까 언어중추, 여기를 언어중추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언어중추인데 운동 또는 브로카가 발견했기 때문에 브로카 중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막 그린데 여기는 감각 또는 여기 베르니케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거라서 베르니케 중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운동 언어중추의 역할은 말을 할 때 입모양, 혀모양을 통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중추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감각 언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듣고 언어로 이해를 하잖아요. 자, 말을 듣고 이해하는 거. 그건 청각적인 부분이랑 상당히 중요하게 관계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 반대로 얘기하면 요 감각 언어 중추가 망가지면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뭔 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베르니케 영역 또는 감각 언어 중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뒤통수엽은 변이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이랑 고랑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주로 안쪽에서 중요한 고랑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여기 뒤통수 마루 뒤통수 고랑 이거는 가쪽으로 볼 때는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페임이 하나 있고 두 개 딱 연결하면 이게 바로 뒤통수엽이 되는데 짧은 가로 뒤통수 고랑은 대략 이 부분을 얘기하면 여기 그리고 초송달 고랑은 대략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변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름 붙이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안쪽에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정도가 뒤통수엽이에요. 뒤통수엽. 자, 마루 뒤통수 고랑은 아주 극명하게 안쪽에 딱 드러나 있죠.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새 발톱 고랑이라는 게 있어요. 칼카라인 썰커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시각 중추입니다. 여기가 시각 중추예요. 자, 시각 중추는 안쪽에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시각 중추에서 뒤통수엽의 안쪽에 시각 중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중심고랑은 밑으로 쭉 해서 다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만 요만큼 더 연결해서 여기를 이 부분을 우리는 이마 옆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여기 뒤에서 요만큼을 마루 옆 대략 요만큼을 뒤통수 옆 여기를 관자 옆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관자 옆으로 부르고요. 안쪽에서 보니까 또 두툼하게 이렇게 요만큼 돼 있습니다. 이거를 중간 쪽에 있는 중심 곁, 소옆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마루 뒤통수 고랑과 그리고 세발톱 고랑을 보니까 세모난 모양, 쐐기처럼 생겼어요. 쐐기.
쐐기가 요런 식의 모양을 우리 쐐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언덕길에 차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혹시 몰라 차가 굴러 떨어질까 봐 여기다가 요런 걸 끼워 놔요, 가지 말라고. 이게 쐐기입니다, 쐐기. 예, 요런 모양이다라고 쐐기 소옆 이렇게 얘기하고 이만큼을 쐐기 앞쪽에 있기 때문에 쐐기 앞소엽 요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름 붙이고 있고 쐐기 소엽 그 아래쪽을 보니까 요렇게 혀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혀이랑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냥 모양 그대로. 대부분의 해부학적인 그 용어가 모양 그대로 갖다 붙이고 그 앞쪽, 뒤쪽, 옆쪽 요런 식으로 접두사만 갖다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안쪽에서 보니까 약간 빨간색으로 볼록볼록볼록볼록이 튀어나온 게 있죠. 이빨 모양처럼 튀어나왔다 해서 치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치아이랑 아래쪽을 보니까 여기 해마, 곁이랑 해마 옆에 있는 이랑이라는 뜻이겠죠. 그 안쪽에 해마라고 하는 구조물이 기억에 되게 중요한 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마, 곁이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요렇게 푹 들어간 썰커스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바라보면 가운데에서 옆에 딱 나와 있는 썰커스 곁에서 가운데 곁이라는 말을 써 갖고 곁고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쭉 달려 있는 고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뒤통수 옆에서부터 관자옆까지 간다 해서 뒤통수 관자고랑. 그리고 그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랑이 두 개가 있어요. 안쪽, 요거는 바깥쪽. 뒤통수, 관자, 이랑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됩니다.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보이는 그 모양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두드러진 구조물이 딱 보여요. 가운데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거. 허옇게 색깔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경 섬유들이 딱 잘려나가 보이는 이렇게 약간 희끄무리하게 백색질로 보이죠. 이거는 양쪽 뇌를 연결해 주는 뇌들보라고 하는 콜포스 칼로줌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잘려나가서 이렇게 안쪽을 보기 위해서 자른 거죠.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딱 볼 때 뇌들보는 찾기 쉬우니까 이렇게 딱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뇌들보를 보니까 그 앞쪽으로 뇌들보를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바깥쪽으로 모양을 그리고 있는 썰커스가 있어요. 고랑이 있어요. 자, 여기 띠고랑 이렇게 돼 있죠. 왜 머리 긴 여성분들이 머리띠 이렇게 끼잖아요. 이렇게 머리띠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띠고랑이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싱귤레이트 서커스라고 그러고 뇌들보랑 띠고랑 사이에 이렇게 이랑이 있죠. 이거는 띠랑, 네, 머리띠처럼 생겼다 해서 띠랑, 띠고랑 이름 붙이는 거 쉽죠. 이렇게 한번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마곁이랑 아까 그 안쪽에 해마가 들어가 있는 거, 네, 그리고 마루, 뒤통수, 고랑이 쭉 앞쪽으로 해서 널따르게 달리고 있고 안쪽에서 세발톱고랑, 요거는 시각 중추입니다. 혀이랑 쐐기 소엽, 쐐기 앞소엽 자, 언급을 했어요. 둘레옆 안쪽에서 자, 아까는 옆 그러면 하나씩 기능이 있었잖아요. 기능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마엽은 운동, 마루엽은 감각, 뒤통수엽, 이거는 시각, 관자엽, 청각입니다. 청각. 그러면 둘레엽도 뭔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딱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둘레엽은 딱 해부학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을 엮어서 하나의 엽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외우세요. 나중에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둘레엽의 기능은 딱 두 개. 기억, 감정에 대한 거를 컨트롤 해준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쓸데없이 여부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딱 분명히 그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데, 자, 아까 여기 요 부분을 우리는 뇌들보라고 했어요. 뇌들보. 뇌들보가 요렇게 있고, 띠랑, 그리고 안쪽에 파란색 부분, 여기 띠고랑이죠. 띠고랑. 띠고랑,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게 있고, 해마 곁에 있는 고랑, 이랑, 그리고 갈고리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거를 갈고리랑 다 합쳐서 기능적으로 기억, 감정 관계된 부분이다 해서 둘레, 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뇌 바닥면에서 보는 거 보게 되면 여기 X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시각입니다. 시각. 여기 쭉 연결되면 안구, 눈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쭈글쭈글한 거 보기 위해서 잘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삐쭉 튀어나와 있는 거 이거는 후각신경입니다. 후각. 이마 옆쪽 아래쪽을 보니까 앞쪽으로 곧게 뻗어 있는 이랑이 있어요. 이거를 고둔이랑이라고 하고, 고둔이랑. 그리고 여기 안구가 위치하고 있는 요 부분, 아래쪽에 안구가 위치하는 부분에서 눈확이랑. 여러분들이 해골을 그릴 때 이거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그래서 코 있고 눈구멍 이렇게 있잖아요. 이 눈구멍을 오비탈 포사에서 구멍이 아니라 움푹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눈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일항들이다. 눈확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중간내가 잘려나가 보입니다. 바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까 갈고리 일항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중심부로 해서 앞에서 뒤로 쭉 가는 거, 중심부 곁에 있다 해서 곁고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곁고랑. 그리고 해마 안쪽에 있는 거, 해마 옆에 있는 거, 해마 곁이랑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옆에서 보는 거, 그리고 안쪽에서 보는 거, 바닥에서 보는 거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다 언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를 언급한 것 같지만 복잡한 이름 같지만 이름에는 전부 다 유래가 있고 이름 붙이는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막 함부로 만들어낸 거는 하나도 없어요. 대략 생긴 모양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정한 다음에 그 앞에 뭐 뒤에 다 요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구조가 사실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름이 많은 것 같지만 이름 붙이는 원칙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름 붙이는 게 참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뇌실이 있어요. 뇌실. 뇌실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뇌 반구, 되뇌 세레브랄 헤미스피어라고 합니다. 되뇌 반구에 하나씩, 그래서 2개가 있고, 그 가운데 또 하나, 또 뇌줄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뇌 반구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 이거를 가쪽 뇌실, lateral ventricle이라고 했고, 가쪽 뇌실이 서로 이어지면서 하나에 넓게 여기 퍼져 있는 뇌실, 이거를 우리는 세 번째 뇌실, 삼뇌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요거를 네 번째, 사뇌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뇌실들은 서로 구멍이 뚫려서 소통하고 있고요. 그 안쪽에서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게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라고 해서 약자로 CSF라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CSF는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뇌도 마찬가지로 뇌가 있으면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들이 있거든요. 뇌랑 그 막 사이에 얇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뇌척수에 계속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뇌든 척수든 그 막이 주변으로 막 흐르기 때문에 그냥 물에 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뇌척수액이 흘러다니고 있는 구멍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기 바라고요. 자, 뇌는 요렇게 대충 생겼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가 대뇌, 여기 뇌줄기, 여기 있는 게 손에 네, 척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피부로부터 감각이 쭉 들어와서 뇌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뇌에서 또 운동이 시작해서 근육으로 쫙 갑니다. 또 어떤 감각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좁은 공간, 척수라고 하는 데를 쭉 들어와서 뇌줄기 타고 올라가서 뇌 각부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요렇게 해서 들어왔던 게 요렇게 가기도 하고 어떤 섬유들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앞으로 앞뒤로 쫙 퍼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이게 퍼져서 올라가는 게 부채 모양이다라고 해서 되뇌 부채살이란 말을 씁니다. 코로나 라디아타라고 쓰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경 섬유들이 아래 위로 들락날락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요. 뇌의 곽 부위에서 와서 뇌줄기를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나가는 거지요. 또는 이렇게 올라와서 뇌 각 부위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지요. 이게 부채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되뇌 부채살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신경섬유 엄청나게 얇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단 장비로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신경섬유가 지나가는 자리를 찍은 게 이 아래 사진인 거예요. 이거를 Diffuse Tensor Imaging에서 DTI라고 약자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치 뭐 부채살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한꺼번에 잡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채살. 다시 말해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 이렇게 가는 그런 식의 신경섬유들을 우리는 투사섬유라고 합니다. 프로젝션 파이버라고 해요. 감각이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위로 쫙 올라가는 거, 뇌 어디로 투사를 한다라고 해서 투사섬유, 투사섬유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뇌가 이렇게 두 덩어리잖아요. 두 덩어리인데 중간에 뇌둘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신경섬유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또는 어떤 것들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서로 소통하는 신경섬유들이 있겠죠. 이거를 서로 교차한다 해서 맞교차섬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뇌둘보가 대표적인 거가 되겠죠. 자, 사람들은 항상 왼쪽 뇌랑 오른쪽 뇌가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뇌의 기능이랑 오른쪽 뇌의 기능이 조금은 달라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좌뇌랑 우뇌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성향이 좌뇌 성향을 띠는 사람이 있고 우뇌 성향을 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능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서로 교차를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막교차섬유, 뇌둘보가 대표적인 거고, 앞쪽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뇌활에서 교차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중간 부분에 있는 구조물들이겠죠. 자, 그 연합섬유는 뇌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한쪽 뇌에서 서로 주고받는, 아까 여러 가지 엽들이 4개 엽이 있었잖아요. 그 엽끼리 또는 같은 엽에서도 서로 다른 부위끼리 소통하는 거, 이거를 연합섬유. 그래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신경 섬유들을, 뇌와 관련된 섬유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뇌와 관련된 섬유들을 그 서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특성을 보고 세 가지로 나누는데, 투사 섬유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되는 섬유들을 투사 섬유라고 하고, 그리고 연합 섬유들은 한쪽 뇌에서 서로 왔다 갔다 정보를 교환하는 거, 그걸 연합섬유라고 하고,
이 맞교차 섬유는 왼쪽 뇌랑 오른쪽 뇌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신경 섬유들을 우리는 맞교차 섬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으면 딱 모여 있으면 이거를 중추신경계 안에서는 핵 누클레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뇌 겉질, 정보 처리는 겉질에서 다 한다라고 했죠. 회색질 모여 있기 때문에 겉질도 하나에 넓게 퍼져 있는 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핵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양쪽 쌍으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시상 살라무스가 있고 바닥핵, 배잘 간글리아 바닥, 뇌 바닥 쪽에 있다 해서 바닥핵입니다. 자,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고요. 이게 파헤쳐 보다 보면 회색질이 보이게 되는데 그게 시상이고 바닥핵입니다. 시상이 안쪽에 있고요. 바닥핵이 요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바닥 쪽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한 쌍씩 있는데 바닥핵을 보니까 동그랗게 돼 있고 꼬리처럼 콩나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닥핵 모양입니다. 동그란 콩나물 대가리처럼 돼 있는 거 동그란 걸 딱 떨고 보니까 콘택트 렌즈처럼 생겼네 해서 여기를 렌즈핵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붙어 있는 거는 그냥 꼬리처럼 생겼어요. 꼬리. 그래서 이거를 꼬리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핵이 모양이 렌즈핵과 꼬리핵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꼬리액, 그리고 꼬리의 맨 끄트머리 보니까 아몬드 씨앗처럼 생긴 거, 요거 아미그달라 또는 아미그달로이드 바디 해서 이거 편도체라고 되어 있지요. 편도체. 편도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정의 중추입니다. 감정 중추예요. 자, 그리고 담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 예, 렌즈가 그 바깥쪽에서 이렇게 또 막아주고 있는 핵이 얇게 담처럼 생긴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줄무늬체, 뭐 조갑이액, 창백핵 이거는 나중에 바닥핵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줄무늬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의 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무늬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렌즈핵과 꼬리핵을 줄무늬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가비액은 조개 껍데기 모양, 창백핵은 약간 다른 것보다 희끄무리해요. 그래서 창백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고요. 렌즈핵이 두 겹이더라 이거예요. 두 겹. 바깥쪽이 조가비액, 안쪽이 창백핵. 요렇게 두 겹이